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바이오 알바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ACR 2023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암학회를 의미하는데요. 아스코라든가 유럽의 에스모어하고 같이 세계 3대 암학회로 불리는 AACR 2023이 금주 금요일부터인가요? 14일부터 19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초록에 대해서는 3월 중순에 이제 발표가 되었었고, 그리고 전체 임상 데이터 결과, 임상이 있는 그런 회사들의 자료는 데이터, 그 다음에 속보 형태의 그런 데이터들, 레이트 커머들의 그런 그 초록들은 4월 14일 날, 그러니까 첫날 공개들이 거의 다 됩니다. 그래서 첫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미리 이제 드리고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 어떤 기업들이 그 발표를 하는지 여러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좀 빠른 속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루닛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루닛은 인공지능 바이오 업체죠. 영상을 인공지능으로 해석해서 의사들이 암으로 진단하거나 아니면 암에 있는 바이오마커를 찾아내서 그거를 정량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AI라는 붐을 타고 이제 올라가는 측면도 있는데 워낙 이제 펀더멘탈이 괜찮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주목할 점은 기존에 있는 그 이제 루니스코프라는 암세포에는 암세포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그 막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있으면 세포 겉에 나는 암세포야 라고 이야기하는, 물론 이제 정상세포에도 많이 있지만 암세포에 특히 많이 발현되는 그런 단백질들이 암세포에는 더 많이 발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막단백질에 있는 그 바이오마커들을 얼마나 더 많은가를 기존에는 다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영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그거를 AI한테 영상을 분석하도록 맡긴 거고, 그게 루니스코프라는 그런 진단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KRAS, 그러니까 폐암세포의 KRAS G12C라는 그런 돌연변이, 이거는 비소세포 폐암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돌연변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 정보 전달계에 있는, 체계에 있는 이 단백질은 어디 있냐면 세포 안에 있어요. 세포질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정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연변이가 변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영상으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기존의 루니스코프하고는 전혀 다른 영역이고, 어떻게 보면 기존의 영상으로 진단했던 분야하고는 전혀 다른 분야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도 암 환자 맞춤형 치료법을 제공하는데 폭넓게 좀 사용이 될 수 있고, 앞으로 연구 범위를 좀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하고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초록이 발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외에도 한 5개 이제 그 논문들이 발표가 되고요. 루닛은 항상 특징적인 것들이, 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세계적인 기술이다라는 것을 늘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학회에서 부지런히 그걸 증명하는 그런 논문들을 발표한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다음으로는 큐로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큐로셀은 한 번 정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T세포를 개발하는 카티를 하는 회사이면서도 그 막단백질을 엔지니어링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그 T세포끼리 서로 이제 죽이지 않는 동족 살인을 피하는 그런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임상 2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T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상당히 주목할 만한 회사라고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T세포에 CD5를 타겟팅하는 CAR-T를 동물 모델에 투약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그 막단백질을 엔지니어링 하는 siRNA 기전으로 이제 막단백질을 이제 없앰으로 해서 이제 동족 살해하는, T세포가 T세포를 죽이는 그런 동족 살인을 피하는 그런 CAR-T를 개발하고 있고, 동물세포에서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온지를 이번에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브릿지바이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브릿지바이오는 이번에 이제 포스터 발표를 하거든요. BBT207이라는 물질의 전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그 작년에 이어서 추가 동물 실험 결과에서 나온 C797S
양성 돌연변이에 대한 동물 실험에서의 항종양 그리고 뇌전이 억제능 데이터를 요번에 이제 발표할 계획이고요. 다음으로는 레고캠 바이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레고캠 바이오는 요번에 이제 ADC와 저분자 화합물 두 개를 가지고 이제 학회에 나왔습니다. ADC LCB97, 이거는 고형암을 대상으로 해서 신규 항원을 타겟팅하는 겁니다. 요거는 기존에 이제 파이프라인을 소개한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상세하게 볼 수 있는데요. 엘세라와 협업하고 있는 그런 물질이고요. 요번에 연구 결과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LCD이면서 CLEC12A 라는, 요거는 ABL 바이오하고 협업해서 개발 중인 CLEC12A 전임상 데이터를 요번에 발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분자 화합물은 EMPP1이라는 저분자 화합물을 가지고 효능 관련한 데이터를 발표를 하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아마 그 처음 말씀드린 ST큐브라는 이제 회사가 그 넬마스토바트라는 면역관문 억제제와 관련한 연구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항 BTN1A1이라는 그 치료 물질 넬마스토바트 진단 항체 개발과 관련한 연구 개발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라 그러면은 PD1이나 PDL1 같은 거를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효능이 이제 발견이 된다 그러면 PD1이 굉장히 이제 키트루다 같은 치료 물질들이 시장이 크고 그 다음에 매출이 굉장히 크게 늘어난 것처럼 이 물질도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구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한 그런 데이터를 이번에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체들 중에서는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이제 독특하고, 그래서 면역관문 억제제 단독으로 이제 연구 개발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는 독특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네오 이뮨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오 이뮨텍은 T세포를 증폭을 시키고 그 다음에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인터루킨 7이라는 물질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엔티 인터루킨 7과 관련한 면역 효과 강화와 연장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했고 그거와 관련한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는 이중 항체를 개발하는 업체죠. 그래서 이중 항체라는 것은 어떤 타겟을 두 개를 한꺼번에 잡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지금 이제 요번에 발표할 것은 ABL102라는 이제 이중 항체인데요. 이것은 한쪽에서는 종양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종양의 막단백질인 ROR1을 잡는 거고요. 한쪽에서는 T세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41BB라는 T세포의 그런 단백질을, 막단백질을 잡는 거죠. 이렇게 잡아서 이 T세포로 하여금 얘가 암세포야, 얘를 죽이면 돼 라고 아예 그 인도를 해주는 거죠. 안내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ABL 바이오의 이중항체 기술, 그래바디 T 기술이 이제 접목이 된 거고요. 이번에 이제 다양한 고형암 그리고 혈액암을 타겟팅으로 해서 그 포스터 형식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앱클론이라는 T세포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T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이제 앱클론은 CD19 CAR-T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CD19 CAR-T라 그러면은 기존에도 치료제가 나와 있고 많은 회사들이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CD19이라는 것을 타겟팅해서 CAR-T가 가서 CD19 암세포의 CD19과 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 같은 CD19의 다른 부위, 즉 다른 에피토프하고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독특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아주 재치 있고 어떻게 보면 얄밉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T세포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기존에 있는 CD19 치료제가 어떤 특정 A라는 에피토프를 잡고 있다 그러면 얘는 CD19의 다른 에피토프를 타겟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사용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은 그 A라는 치료제가 잘 안 듣는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 그런 환자군은 분명히 확보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앱클론의 특이한 점은 임상 일상의 일부 데이터를 발표합니다.
효능 데이터를 발표하기 때문에 특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마지막으로 한미약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그 학회에서 가장 많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회사가 한미약품입니다. 7개의 초록을 발표를 했고요. 그 중에 일부를 말씀을 드리면 인터루킨2라는 다소 이제 어려운 부분에 대한 그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KRAS 변이를 타겟으로 한 SOS1 저해제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도 상당히 이제 까다로운 분야고 언맷 니즈가 굉장히 큰 분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메신저 RNA 기반의 암 백신 개발 현황에 대해서 공개를 합니다. 이 메신저 RNA 백신에 대해서는 정말 수많은 회사들이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요. 개인에 특화된 그런 백신에 대해서는 최근에 모더나가 임상 2B상 결과를 아주 긍정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미국 기업들도 정리를 할 텐데 거기에도 모더나도 요번에 그것과 관련한 소식을 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들을 가지고 한미약품도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